일을 하면서 아시아인으로 미국 생활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에 오면 그냥 민명주의인데 한국인 알렉스라 그러는 게 싫었어요. 3일 회계법인, 즉 PwC 컨설팅에서 F&B 쪽 대기업의 전략 관련해서 컨설팅을 많이 했었고요. 밀업 경진대회에 나가서 저희가 최종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리아베스트의 민명준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존에 버려지던 부산물을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B2B 및 B2C 식품을 만드는 식품회사입니다. 업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재활용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맥주하고 식혜 부산물을 가지고 간편 대체식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바 제품이랑 그래놀라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B2B 쪽은 피자도우라든지 파스타류, 면류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부산물을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밀가루를 대체하는 가루를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리아베스트가 최초입니다. 업사이클 푸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대략 한 전 세계 60개 회사들이 여기 멤버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아시아 최초 그리고 한국 최초로 업사이클 푸드 협회의 멤버가 되었죠. 미국의 페퍼다인 대학교 회계학 전공을 했었고요. 부모님이 철학이 있으셨어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좀 많이 봐와서 카트리나 태풍 났을 때도 가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집을 지어준다라든지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암젠이라는 곳에 입사를 했었고요. M&A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IMT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투자 심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진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아시안의 비율이 좀 적어져요. 일을 하면서 아시아인으로 미국 생활 게 조금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한국인 알렉스라 그러는 게 싫었어요. 한국에 오면 그냥 민명주의인데 미국에 있으면 한국인 알렉스, 이게 좀 기분이 나빴어요. 한번 꼭 한국에서 제대로 살아보자 라는 게 좀 있어서 서울대학교 MBA 들어가서 MBA를 하게 되었고요. 끝나고 나서는 3일 회계법인, 즉 PwC 컨설팅에서 F&B 쪽 대기업의 전략 관련해서 컨설팅을 많이 했었고요. 처음에는 제가 F&B 쪽을 좀 하고 싶다라고 저희 회사 얘기를 했었고요. 원래 관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F&B 산업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를 좀 프로젝트에 어사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F&B 쪽에 전문성이 쌓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컨설팅이라는 업계 자체가 턴오버가 한 2년, 길어야 3년인데 저는 거의 한 8년 넘게 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대장에 종양도 생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제일 친했던 친구가 하는 나라를 가게 됐거든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해야 되는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대요. 아프고 나니까 좀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찾다 보니 F&B를 제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기존의 컨설팅이라고 하면 좀 실무담보다는 소위 말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F&B를 처음에 바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여동생이 꽤 미국에서 유명한 셰프거든요. 꽤 오랫동안 일식하고 프렌치를 배워왔었어요. 미국으로 치면은 일본 식당계 백종원 같은 모리모토라는 분이 계셨고 거기에서 여동생이 꽤 오래 일을 했었어요. 여동생이랑 창업을 해보고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가 잘 되려면 식당 자체가 쉽게 운영이 돼야 되고 편하게 운영이 돼야 돼서 레시피에 대한 표준화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잘 됐어요. 저희가 3개월 만에 4개를 열어가지고 저는 제 지분 정리하고 엑시트를 했었고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쌓이고 나서 푸드 업사이클링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푸드 업사이클에 대한 아이디어는 컨설팅 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었고요. 업사이클 분야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도 폐 의류를 업사이클링한 바지인데 업사이클링 하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폐 타이어로 가죽을 만들거나 아니면 폐 가죽으로 옷을 만들던가 이런 게 많았는데 해외에는 좀 푸드 업사이클링을 한 선진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원재자가 되게 많은 나라인데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좀 더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고 해서 자본금은 4,8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3명이서 2019년도 8월 14일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료 시장을 봤을 때 2019년 기준으로 7.9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맥주하고 식혜밥 가루 같은 경우는 영양 성분이 뛰어나요. 밀가루 대비 단백질은 2배 정도가 많고요. 식이섬유는 21배가 많고 칼로리는 30%가 적습니다. 원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첨가제 없이 자연 유래로 고단백 고식이섬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성비적인 부분 그리고 마케팅으로 봤을 때 선한 소비라는 부분에서 많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 정말 좋은 원료를 만들어서 리아베스트 가 만든 원료는 이 제품의 시그니처 원료다라는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싶어요. 부산물을 공급해주는 파트너사들은 기존에 부산물을 환경 부담금을 지불하고 버렸던 곳도 있고요. 부가가치가 좀 낮은 퇴비라든지 사료를 쓰고 있었는데 저희한테는 이제 다행히도 좀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부산물을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 쪽에서는 바나햄 브루어리, 플래티넘 크래프트, 카브르 맥주, 그리고 칼리가리 브루어리가 있고요. 오비 맥주는 운이 좋게 만났어요.
서울창업허브랑 오비맥주에서 스타트업 밀업이라는 걸 하세요. 밀업 경진대회에 나가서 저희가 최종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혜 쪽에서는 서정쿠킹이라고 느린 식혜를 만드는 곳에서 부산물을 독점으로 공급해주고 계세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맥주 부산물을 전문적으로 하자라고 봤었어요. 근데 규제 쪽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빨리 풀릴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규제에 대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큰 시행착오였던 것 같아요.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게 된 레슨은 정부기관 안에서 협력처들도 많고 대기업 파트너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규제도 좀 많이 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 부산물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걸 오래 기다리느니 다른 부산물로 확장을 해보자 라고 해서 사업 초기부터 피봇을 하게 돼서 식혜 부산물로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고요. 은인이 몇 분 계신데 가장 큰 은인은 식혜 부산물을 공급받는 서정쿠킹의 회장님이세요. 부산물이라는 게 기존의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와서 저희가 가져온 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셨고, 스타트업이 가장 필요한 게 사실 인맥이거든요. 그 인맥을 또 많이 주셨고 많이 가이던스를 주셔가지고 사업을 크게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오비맥주랑 협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었어요. 오비맥주를 통해서 맥주 부산물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규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이제 맥주도 같이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리너지바 같은 경우는 사용되지 못하던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준다, 이런 제품이고요. 맥주하고 식혜 부산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제가 한참 아플 때 사촌 누나가 다운증후군이 좀 있었거든요. 한이 어떤 게 있으시냐 살아가시면서 물어봤는데 한 번도 사회 정당한 일원으로 일을 해보시지 못한 서러움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리너지바를 만들면서도 이런 걸 좀 해소하고자 해서 장애인 친구들을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제품을 검수하기도 하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같은 경우는 용인에 15분 정도가 일하는 베이커리 시설이 있고요. 안양시에 한 30명 정도가 일을 하시는 시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비를 좀 유치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원료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양한 이제 부산물을 원료화해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설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사업 같은 것도 확장해 나갈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도 사람이 한다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 방향성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겨서 굉장히 즐겁고요. 회사의 성장 동력은 조직인데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가 되게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대표님들이 병목인 거예요. 대표님들이 업무들을 빨리 직원들한테 인수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직을 어떻게 잘 운영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진행했던 이제 디캠프 D-Day에 참가를 해서 우승을 했어요. 공동 주관으로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진행이 되었고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랑 일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광주에 좀 필요한 회사들과 접촉을 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 광주에서 혁신형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오비맥주 광주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대한 인허가도 좀 클리어를 할 예정이고요. 광주에서 좀 테스트베드를 해가지고 특산물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 친구들에 대한 일자리도 좀 창출해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푸드 업사이클링 업계에서는 그래도 리아베스트가 좀 최초로 잘하고 있는 회사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